제일 중요하죠. 사실 항공 기상을 모르고 거기서 비행한다는 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지구 우리 스카이 패러다임 사무실이라면 거기로부터 약 한 11,000m, 11km까지를 우리가 대륙권이다. 대륙권. 여기에는 오늘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륙권이야.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여길 지나서 11km부터 한 50km까지는 온도가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요. 성층권이라고 해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조용한 아주 조용한 그런 상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 가면 발 아래는 구름이 있는데 날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저 대륙권하고 성층권이 경계면 그 중간으로 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야 다른 거하고 충돌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50에서 80km를 이제 중간권, 80km 이상을 10권을 벗어나면 이제 그게 이제 우주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 이제 8,848m잖아요. 거기 있는 그 11km까지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여기서 우리는 패러글라이더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대륙권에서. 우리가 산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요?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가 이 정도 있던 것이 고도가 올라가서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한 11km 정도 되면 마이너스 한 56.5도가 돼. 이게 온도가 내려가는데 100m 올라갈 때마다 0.65도씩 내려가요. 1000m 올라가면 6.5도가 내려가는 거야. 여름에도 2000m 올라갔다 그러면 한 13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팔 입고 다면 춥죠. 또 비행할 때 속도가 한 35km 정도 되니까 체감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방풍 되는 잠바라든가 옷을 입고 타는 거고. 자,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0도로부터 해서 온도가 영상, 영하 이렇게 따지잖아요. 기준을. 근데 항공기에서는 기준을 0으로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말라야가 8,848m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카트만두 비행장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 인천 앞바다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바다 표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바다 표면의 온도가 0도가 아니라 1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15도씨, 압력은 1013.25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표준 대기 온도 0도가 아니라 15도 표준 대기 압력 1013.25 또는 그냥 1013 뒤 빼고 헥토파스칼을 표준 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2인승 자격증 시험 보러 가면 국가가 2인승 자격증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층을 대기라고 그래요. 대기. 맨 밑에 대륙권, 성층권 이건데 이 전체를 대기라고 하는데 이 대륙권은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 순서가 맞느냐 하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이 대륙권에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면 질소가 전체의 78%더라. 산소가 21%. 모든 전체의 질소와 산소가 99% 정도를 차지하고 거기에 아르곤이 0.6%, 이산화탄소가 0.03%, 그 다음에 뭐 헬륨가스가 뭐 0.00 몇 프로. 전체적인 거는 질소하고 산소가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람이 숨을 쉬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질소가 제일 많다는 거. 요 퍼센트 뭐도 좀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비하하는 층은 대륙권이라는 거.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이런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높이는 대략 11km다. 이게 11km가 적도지방은 좀 높고 극지방은 좀 낮아요. 근데 그걸 평균 내니까 11로 따지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다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제 기준을 정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꼭 기억하는 거,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간다.
압력도 내려간다. 고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져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물속은 들어가면 압력이 올라가. 높아지죠. 그죠? 물속은 10m 내려갈 때보다 일기압이 증가해. 그죠? 10m당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막 수압이 세니까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온풍선이나 튀면 공중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이유가 안에는 압력은 그대로인데 바깥에 낮아지니까 밖으로 빠져. 팽창해서 터지는 거라. 압력이 낮아진다 하는 거. 온도는 요거 꼭 기억하시고 0.6도씩 내려간다. 그럼 이렇게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기준을 정하죠. 표준 대기 온도, 압력 뭐 이런 걸 정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평균 해수면이 뭐냐면 우리는 민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민물 때 물높이하고 만주 때 물높이가 틀리잖아. 그거 중간지죠. 평균 해면으로부터 온도는 15도씨, 압력은 1013.25 헥토파스칼을 표준 대기다 이렇게 하고 하자 이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에 대한 상대적인 공기 운동을 바람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해가 나면 공기가 가열이 되겠죠. 가열된 공기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가벼우니까. 우리 물 끓이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럼 올라간 곳에는 밑에가 공간이 비었잖아요. 비온 곳에 더 무거운 공기가 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의 변화,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겨서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의 차이로 가열된 공기는 가벼우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올라간 쪽에 빈 공간을 무거운 공기가 와서 공기의 흐름 방향이 생기게 된다. 자, 우리가 용인 같은 경우는 서풍의 비행을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서, 동, 남 이렇게 되지만 각도로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0도로 기준으로 하고 동쪽이 90도, 그죠? 남쪽이 180도, 서쪽이 270도, 북쪽이 360도 또는 0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서 표현을 할 때 동풍은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 지구 중심에 내가 서 있었을 때 바람이 나한테 불어오는 거죠. 동풍이다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주는 거죠. 이게 동풍이죠. 그래서 북서풍이다 그러면 북쪽과 서쪽 방향에서 불어주는 바람, 그죠? 우리가 이륙장에 정광산에서 이륙장에서 인천 앞바다를 보고 있으면 그게 서쪽이잖아요, 그죠? 북서다 그러면 서쪽이 이제 북쪽이 이제 오른쪽이니까 이륙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측풍이 부는 게 북서고 좌측풍이 불면 남서고 배풍이 불면 동풍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활공장은 전반 대체적으로 이제 서쪽 계열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편서풍계에 해당하다 보니까 서쪽 바람이 대부분이 불고 어제처럼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저기압이 형성되면 바람이 동풍이 불어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 남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서 이 남동바람 또는 남풍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지방은 이제 남동, 남풍 이렇게 불고 이게 지구의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서해 쪽으로 오면 회전을 하면서 이제 남서가 좀 들어와서 여름에는 남동, 남서가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면서 북쪽에 시베리아 찬기단이 오다 보니까 이제 북서풍이 참 자주 불게 되고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면 동풍이 불게 됩니다. 그 동풍이 동풍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북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남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 태풍이 오면 오늘 이렇게 도는데 동풍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왜냐면 태풍은 저 밑에 남태평양 쪽에서 오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오면서 이게 반시방향을 회전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방향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는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항공기에서는 바람의
속도를 표시할 때 노트를 표시해요. 1노트, 2노트, 5노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노트는 약 시속 한 1.8km 정도쯤 돼요. 근데 뭐 한 5노트다. 우리는 여기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그 활주로에 하고 어떤 자주 연락을 하면서 항공 정보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패러글라이더는 우리끼리 하고 여기서 하고 하다 보니까 표준 항공 단위는 노트를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킬로미터에 더 익숙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바람이 몇 킬로다 본데 이거 바람 쓰니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체감할 수가 좀 있습니다. 등압선 말 그대로 압력이 똑같은 선을 연결하는 선이야. 그래서 이 산에도 보면 등고선이 있죠. 예. 같은 높이 선을 쭉 연결한 거. 그 등고선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거기는 경사가 가파른 거잖아요. 예. 우리도 이 똑같은 앞선이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거기는 바람이 센 거예요. 경사가 급한 만큼 바람이 세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시간별로 바람이 얼마 부는지 이런 거 없어서 저녁 9시에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그려놓고 그 등압선이 쓱 이 몇 개 지나간 날 봐. 한 2개 지나가면 오늘 바람 적당히 부는구나. 한 3개, 4개 들어가면 아이고 오늘 바람 세구나. 뭐 크게 하나로 돼 있다 그러면 한 칸 정도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오늘 바람이 없구나. 뭐 이렇게도 판단을 많이 했어요. 기단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죠. 어떤 같이 모이는 무리 덩어리가 모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한냉기다, 온난기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큰 공기 덩어리가 몰려 다니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의 이제 생성 과정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해가 난다. 그러면 햇빛이 땅을 가열한다. 그럼 땅이 가열되면 아지랑이가 올라가죠. 그 아지랑이가 쭉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기류가 되는 거죠. 이 상승 기류가 올라가서 쭉 가다 보면 고도가 올라가서 온도는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 얘가 식어버려. 이슬점 온도에 되면 식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보고 상승 기류 비교를 하고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름에 봄에는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잘 형성이 안 돼. 구름이 없는데 상승 기류 올라가서 식어야 되는데 습도가 없는 거야. 수증기가. 하늘이 파란 날이 많아요. 그런 서머를 뭐고요? 블루 서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름이 형성되는데 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면 상승 기류가 생겨. 그러냐 블루 서머리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봄철에 이제 그거 하면 구름 속에 들어갈 일은 없지. 계속 돌려도 구름이 없으니까.